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정스님 눈길 44, 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찍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좀 낯선 싱잉볼 안 치나? 네. 싱잉볼 치고 주저리 좀 떠들겠습니다. 다소 산만하지만 네, 심호흡 깊이 하시고 네, 천천히 눈 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좀 새롭게 바뀌었고요. 부천 모지리에 왔고, 그때 이제 모지리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새 모지리 3층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이제 다음 주 저희 여는 잔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서 이쪽으로 좀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법정스님께서 뭔가 부직갱이라는 훌륭한 분을 한 분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나라 곳곳에 공화평화도선을 눌러 이기우, 저리기우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늘보 변택주이고요. 부직갱이는 그 이리기우, 저리기우 탈 때 산뜻산뜻하게 사뿐사뿐 얼마 다녔던 공화평화도선을 여는 아주 그 주춧돌을 잘 깔아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직갱이입니다. 선생님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실 때 저도 여기저기 기웃거렸을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데 제가 찌르는 곳은 그리고 수석거리는 곳은 인천 구월동이에요. 구월동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네, 이것저것 요것저것 재미나게 놀고 있는 부직갱이입니다. 와, 네, 네, 와. 가깝네요. 혹시 그러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세요? 아이들이랑 마을에서 그냥 책 읽으면서 놀고 있어요. 네. 마을에서 엄마들이랑 같이 그림책 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러다 이제 중학교까지 이렇게 좀 확대됐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꼬마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12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3년간 좀 쉬다가 왔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들이 계속 놀아라. 한번 책임줬어. 한번 이렇게 만났으면 책임져라. 이래서 계속 만나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그거 하면서 재밌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었어요. 기대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무슨 시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약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서 넌 다이아몬드야 이러면서 학교에서 배운 그 과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시를 쓰게 했었거든요. 아이가 쓴 시는 삐비빅 삐비빅 일어나라 나는 여감 부수수한 머리 퉁퉁 부은 눈 일어나기 싫어 밥 먹기 싫어 울퉁불퉁 나는 여감 딩동댕동 자리에 앉아요 나는 심성함 잠이 솔솔 스르르 눈 꿈뻑 정신 차려 집중하자 눈에 불을 켜도 천천히 식어가는 나는 심성함 학원 끝 야호호 자유다 공부해라 씻어라 잔소리 하셔도 안 들려요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에요 나는 돌덩이 저는 다이아몬드다 너는 이랬는데 아이는 아니야 난 돌덩이야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찾더라고요. 이런 놀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와. 네. 저도 놀고 싶습니다. 네. 재밌겠어요. 해 뜨는 곳 소개 안 했네요. 저는 또 한숨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 자기소개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죠 요즘? 요새
네, 요즘은 한국어 강사의 시간을 뭐 아주 그냥 꽉 채워 쓰고 있습니다. 네.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강사로 꽉꽉 채워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명상계에서는 아쉽네. 혹시 부직갱이는 요 공간 와보고 혹은 저희들 만나보고 좀 어떠신가요? 공간을 보면서 "헉, 여기 엄청 재밌겠다. 와, 구석구석에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꼬맹이들이 막 뛰어놀 것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이터로 삼겠다 이런 좀 기대가 됐고요. 아이들이 진짜로 바로 옆에가 송내 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처럼 그렇게 좀 자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예, 저희 이제 늘보가 저희 촌장님입니다. 촌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무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 본인도 잘 모르지만 제가 마음으로 촌장으로 점 찍어 놓고 지금 계속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세뇌 작업 중이고. 방도 한 칸 안 주면서 좀 외로움을 명상하다. 2000년대 초 길상사를 찾은 작가 최인호가 법정 스님에게 묻는다. 어수룩한 물음입니다만 스님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사람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침체되지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람을 쐬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스승은 외로움을 옆구리로 스쳐가는 바람 같아 그 바람을 쐬면 사람이 맑아진다고 선뜻 말씀하셨지만 제 살 길 찾느라 바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기는커녕 견디기마저 어렵다. 여느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 몫이라고 여길 만큼 젊은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낱말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와는 결이 다른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BBC 방송이 영국 대학교 3군데의 연구자들과 손잡고 전 세계 5만 5천 명에게 외로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75살이 넘는 늙은이는 27%만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얘기했으나 16살에서 24살 사이에 있는 젊은이는 무려 40%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더 잘 사귀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란다. 언제 가장 외롭더냐는 물음에 나이와 관계없이 젊었을 때라고 했단다. 짚어보니 젊었을 때 더 그리움이 컸던 것 같다. 그리움이란 곁에 있기를 바라는 어떤 이나 어떤 것이 없을 때 올라오는 느낌이다.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곁에 없다고 여기는 이는 그렇지 않은 이에 견져 외로움이 크다. 더구나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는 바깥으로 벗어나가며 자라야 하는 때로 둘레에 사람이 많아도 더 많기를 바란다. 같은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6살에서 24살 사이는 학교를 떠나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겨를이 주어져 커다랗게 탈바꿈해야 하는 때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무와 헤어지거나 어버이 품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낯선 이웃과 어울리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때다. 제 앞가림하는 길을 찾아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어버이 품과 헤어진 벗을 그리워하다 보면 외로움이 끝간데 없이 치달을 수밖에 없다. 외로움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되풀이한다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그러들지 않고 거듭 이어진다면 걱정거리다. 외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살아갈 의욕을 잃고
몸도 고달프기 그지없다. 외로움이 한 해 넘도록 이어지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 사회성은 다른 사람이 지닌 감정을 헤아리고 그에 알맞게 사이를 풀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연구진은 사회성을 가능하려고 피험자들에게 사람 얼굴 또는 눈을 보여주며 그 얼굴이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어림해 보도록 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성보다는 신경증, 살면서 맞닥뜨린 어려움에서 느끼는 불안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공감하는 힘도 두 가지로 쟀다. 하나는 말벌에 쏘이거나 불에 댈 때와 같이 몸으로 겪는 아픔을 공감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왕따를 당하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처럼 마음으로 겪는 쓰라림을 공감하는 힘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몸이 아파 느끼는 괴로움을 공감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견져 마음고생하는 이들을 더 깊이 공감했다. 외로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것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들 사회성이 높다는 말이다. 지난해 초 영국 메이 총리가 외로움을 아우를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한다. 영국 적십자사 조사에 따르면 영국 사람 6,500만 명 가운데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늙은이 가운데 360만 명은 텔레비전을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꼽았다. 16살에서 24살 사이 젊은이들도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이 몸에 해로우며 비만보다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몇 해 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대한민국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도 외로움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행복한 직장인은 불행한 직장인보다 업무 자신감이 11%나 더 높게 나타났는데 바로 외로움이 변수였단다. 행복한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흉어물을 터놓으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평균 3.3명인데 불행한 직장인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1.7명이었다. 또 행복한 직장인 가운데 68%는 회사 안이나 바깥에서 동아리에 들어가 어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한 직장인은 이 또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람은 어째서 외로움을 느낄까? 사회심리학과 뇌과학을 이어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새로운 길을 펼친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믿는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빠르고 튼튼한 네 다리를 가지지 못하고 두 다리로 휘청휘청 걸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이들과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외로움을 유전자에 새겨 넣었다는 말이다. 외로움이 새로운 동물을 찾아 나서는 바탕 힘이란 얘기다. 이토록 우리를 살려온 외로움이 이제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질병으로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새로운 돌림병이라고까지 말한다. 단식구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시골은 마을이 열려 있어 덜하지만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으면 바깥과 단절되고 많은 도시에 사는 단식구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지 제도를 비롯해 우리네 삶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는 데 초점을 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홀로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반려동물이나 SNS가 메우고 있다. 일상이 온라인 동무, 드라마 주인공,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맺는 사이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만으로 외로움을 메울 수 없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으며 이루어야 할 사이는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SNS로 바꾼 사람 가운데 54%가 깊은 우울증을 겪었단다. 그럴 수밖에 없을까? 드라마 주인공과 말을 나누거나 만화 덕후가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나와 온기를 나누고 온라인 동물은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다운 사람을 가려 가까이 어울린다면 얼마든지 숨결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조계산 자락에 있는 불이람에 살다가 강원도 오두막으로 들어가 사셨던 스승은 이끼를 비롯한 푸나무, 다람쥐와 토끼, 하다못해 벽에 걸린 그림과도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면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셨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외로움을 사귈 수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마음 문을 닫아 걸고 담을 높이 쌓으면 그대로 감옥이다. 굳게 마음을 걸어 잠갔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셔도 열기 어렵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문장이 참 이제 최인호 작가가 법정 스님께 스님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쭙답니다. 시선이 일로 갑니다. 늘보. 외로움 느끼죠.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것과 이제 쓸쓸하다는 것을 조금 우리 가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외로움은 외로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외로이는 이제 외롭고다 이런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어울림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외롭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데서도 나왔지만 스님은 이제 고독과 고립을 달리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 그러니까 외로움은 아마도 분명히 외롭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선택한 범위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떠밀려서 외로워진다면 아마 쓸쓸하고 이제 괴로움이 될 테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가려야 할 것 같고, 그러나 홀로 있다고 그래서 누구라도 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홀로 있어도 늘 같이 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커피 농사를 한 사람, 또 그거를 운송한 사람, 하다못해 뭐 배달한 사람에게까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잘 새긴다면 그 외로움이 쓸쓸함이나 괴로움으로 거듭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지금 에티오피아랑 지금 연결 중입니다. 부직갱이에게 외로움이란? 저는 요즘에 외로움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자꾸 맺고 누군가랑 어떤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 외롭게 있다, 이 시간이 나를 조금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 지금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라,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여기 글에도 나왔지만 너무 그게 지속됐을 때는 누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미뤄둬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랑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내 소리를, 나랑 관계 맺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이렇게 여기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나랑의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을 때 그래 뭔가 좀 할 수 있게, 혹은 주변의 사람하고도 또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그래서 되게 외롭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 그럼 우리 외로움이 불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와의 관계를 조금 잘 맺어보는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 되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외로움은 나랑 좀 친해지는 시간. 명상 좀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그게 바로 명상인데. 해 뜨는 곳에게 외로움이란? 저하고 남편은 네. 특히 남편도 그랬고 외로움에 관한 책을 내고 싶을 정도로 외로움이란 단어만 들으면 둘 다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서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그렇게 외로워서 만나자마자 3일 만에 사귀었거든요.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평생을 외롭게.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마음 공부나 뭐 이런 걸 하러 다니면서 저도 계속해서 외로우면 싫어. 외로운 거에서 빠져나와야지. 외롭지 않아야지를 계속 하고 살았는데 외로움은 우리하고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거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외로운 상황도 지금 이제 부직갱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류로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쓸 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쓰고 또 그 시간을 나의 충전의 시간으로 쓰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이 또 차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정말 무식하게 반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들을 맨날 세우고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막 피곤하고 그래서 만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그 법륜 스님 그 예문에 나오는 항상 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태인지, 혼자 있어야 되는 상태인지를 좀 그 명상들을 통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명상맨에게 외로움이란? 저는 옆구리를 스치는 마른 바람 같은 것. 혹시 여기 부채 있나요? 부채요? 네.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금 살림살이가 우리가 이제 부채살이나 수레바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바깥으로 나대죠. 계세요. 부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나가는데 바깥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벌어지죠. 근데 안으로 들면 들수록 그 부채 끝처럼 이렇게 다 만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외로움에 충만하면 모두를 만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데 외롭지 않으려고 어울린다라고 해서 밖으로 지향을 하는 요즘 같은 세상이 오히려 더 사람들 마음이 공허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다 만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작품은 박일선 선생님이시라고 이제 단청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야를 개척하고 요즘에 이게 계신 부채도 분이. 이렇게 가둬둬야 작품이 되는 시대군요. 부채는 이렇게 쓰게끔. 이건 어떨까요? 시원하신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책 읽으면서 들어왔던 대목은 이제 1인 가구. 예. 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요 집에서 혼자 산지 이제 2주차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쉐어하우스하고 이제 한 명이 요 방에 들어오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1인 가구들이 한 조방도 들어오면 3명 정도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이나 그러니까 이 단식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새 가구라고 하지만 새 식구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식구가 되는 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죠. 그러니까 요즘엔 가족이라고들 다 쓰는데 원래 우리말은 식구 또는 식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이들이 쓰는 말을 받아서 가족은 피를 나눈 피부치를 말하는 거고요. 내 일할 줄 알았다. 경주 최씨 중렬공파 39대소. 사실은 식구라는 것은 피부치가 아니어도 사실 먹이를 나눠 먹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동물이 자기 먹을 때 건드리던가 넘보면 못 견뎌 하잖아요. 누구라도 숟가락이 들어와도 으르렁대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구라는 것은 누구라도 우리 품에 들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그런 이제 쉐어하우스나 뭐 공유 주방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그 전에 했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거죠. 부직갱이는 몇 식구예요?
저희는 이제 네 식구가 됐어요. 네. 딸 셋하고 저하고 넷이 이제 막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식구들이 조금 흩어져 있어요. 작은 아이는, 둘째 아이는 지금 지리산 실상사에 작은 학교에 가 있고요. 그 친구는 지금 남해에서, 아니, 지리산에서 남해까지 걸어서 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먹을 거 다 메고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이제 혼자서 사는 단식구, 이런 것들이 지금 스스로 설 수 있는 힘들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선생님, 저는 요즘에 자꾸 같이 어울려 살아야만 또 이렇게 맞대고 살아야지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도 잘 살아야 같이서도 같이 잘 살 수 있다. 근데 저희 아이를 보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같이 살 때는 너무 약해서 염려돼서 사실은 지리산으로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살면서 식구들과 떨어져 살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선 아이를 그냥 그저 지지하고 기다리고 믿고 이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단단해지면 또 같이 더불어 살 때도 또 그대로 어울려서 살고, 또 흩어져서 살면 흩어져 사는 대로 단단하게 자기들 뿌리를 내려가면서 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살다가 다시 합체되고 이런 시간들이 같이 살지만 흩어지고 모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해 뜨는 곳 외로움의 여왕이라 그랬는데 오늘 별로 이렇게 좀 풀지를 못했거든요. 못 풀었어요. 너무 많아서 가슴에 든 게, 저는 혼자 뭐 한 30 중반까지 살 때 혼자 거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의지할 데도 없고 모든 결정, 큰 결정도 알아서 내리고, 어디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집에다가는 나 오늘 떠나 하고 아침에 말하고 나가고, 제가 몇 개월 있다가 오는지 집에서 모르시고, 그때 제가 굉장히 강하고 잘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고 한없이 제가 의지를 하고 이렇게 완전히 뭐 애기처럼 의지를 하고 막 땡깡을 다 부리고 있길래 왜 이러나 스스로 힘들었어요. 나 왜 이러지?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안정화 단계로 오면서 다시 예전의 기질이 조금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을 때도 잘 지내야 같이 있을 때 잘 지내는데, 혼자 있어야 하는 시기, 그러니까 아직 독립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너무 혼자 있어서 제가 그걸 평생의 그 총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쏟아내는 때인가 보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다시 또 이제 그 시기들이 지나면서 조금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찾으면서 곧 다시 예전처럼 같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단어가 계속 외로움이라는 단어랑 같이 오거든요. 제가 외롭게 예전처럼 다시 살 거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외로움의 극단은 죽음이니까. 네. 예. 죽고 싶었던 적이 실제로 막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막 남편을 막 붙잡고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또 다시 그렇게 외로운 존재가 되겠지 싶어서 막 한껏 매달리고 이랬는데, 이 존재가 아니어도 나에게 많은 존재들이 생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조금씩 확인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외로움을 명상하다는 한 요 정도로 맞춰볼까 하고요. 혹시 이제 전국에 계신 외로운 분들은 5월 1일 날, 요 방송이 아마 목요일쯤 나갈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부천의 모질이 여는 잔치 하니까 혹시라도 석촌로 25번길 34입니다. 굿, 늘보 굿. 보시면 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외로워서 오시는 분들 있으면 커피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다가 혼나겠지? 그래도 제가 무료로 제공 아니고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만난 커피. 5월 1일 오후 1시에는 저도 있습니다. 그럼 늘보도 사주시나요? 네. 해 뜨는 곳은 몇 시에 있나요? 저도 계속 있을걸요 아마. 해 뜨는 곳도 사주시나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 뜨는 곳 자의 명상으로 끝낼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